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요거고요. 네. 여기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호모루모 갭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자, 여러분들 콜앱에 다 접속을 하시고요. 네. 콜앱에 접속을 하시고 자, 우리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 여기 이제 요, 요 코드를 수행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 GPU가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GPU를 우리가 할당받아서 쓰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을 쭉 설치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듯이 이제 토치 지오메트릭을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토치 지오메트릭을 이번에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토치 클러스터라고 하는 요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던 노트북과 다르게 여기 이제 두 줄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콘다 콜앱을 설치를 하고요. 이제 콜앱에서 아나콘다를 사용하기 위한 이 콘다 콜앱을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네. 설치를 해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죠? 네. 설치가 다 됐으면은 요거 이제 체크. 네. 네. Everything looks okay. 네, 여기 일단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RD킷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RD킷 설치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요 모듈들을 일단 임포트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를 다 하고 지금 RDK 설치가 거의 끝났죠, 그죠? 네. RDK 설치가 거의 끝났으면 여기 됐고 이제 필요한 모듈을 다 임포트를 합니다. 이제 RDK이랑 토치 지오메트리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이제 랜덤 시드를 고정해주고 이제 뭘 쓸 거냐? 이제 뭐 쿠다를 쓴다. 네. 그리고 이제 판다스와 잡라이브 이제 데이터 처리를 위한 판다스랑 요 잡라이브는 그 데이터를 파이썬의 임의의 데이터 양식, 그러니까 임의의 리스트나 임의의 딕셔너리나 아니면 임의의 클래스로 내가 정의한 임의의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세이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잡라이브까지 임포트를 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이제 그 스마일스로부터 호모루모 갭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코드를 썼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이번 시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거는 일단은 우리가 포지션을 쓸 겁니다. 포지션.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데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 스마일스로부터 우리가 이제 2차원 구조식을 얻어내고 그 2차원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그래프에서 각 아톰과 그 코밸런트 본드
간의 이제 연결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예측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3D 지오메트리, 분자의 3차원 구조를 기반으로 어떤 예측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자를 일단 스마일스를 읽어드리고요. 네, 스마일스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스마일스로부터 이제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몰 타입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실행을 안 시키는 이유가 제가 그 3D 구조를 미리 생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생성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 생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 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 이제 컨버트 몰트 그래프 부분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마일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1차원 스트링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more from smiles RD킷에 있는 요 more from smiles를 실행을 시켜서 요 smiles를 몰 타입 변수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몰 타입 변수로 읽어드리고요. 몰 타입 변수는 근데 그냥 디폴트로는 2디멘셔널 구조 그러니까 그냥 XY 평면 위에서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듯이 이제 원자와 그 공유결합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입 변수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일단 수소를 붙이고요. 여기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그 속성을 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문을 돌면서 그죠? 아톰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아톰이 뭐 어떤 타입인지 심볼이 뭔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아톰이 아로마틱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링 안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 가지고 왔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우리가 3D 좌표를 사용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3D 좌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성이 빨리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주어진 분자, 그러니까 이제 스마일스로부터 분자를 이렇게 이제 몰 타입으로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몰 타입으로 읽어드렸는데 그 몰 타입이 실제로 3차원에서 어떤 뭐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지 시스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제 3차원 구조, 완전한 3차원 좌표를 얻어내려면은 사실은 꽤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구조식으로부터 2차원 구조에서부터 얘를 실제 3차원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알아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찍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3차원 구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3차원 구조를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이제 올캠점 인베드 몰레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몰 타입 변수의 3차원 구조를 생성하는 함수가 이제 인베드 몰레큘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올캠이라고 하는 거는 RD킷 안에 있는 RD킷 모듈 안에 들어 있습니다. RD킷 안에 RD킷.chem.olchem 캠 밑에 이제 올캠이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듈 안에 있는 인베드 몰레큘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럼 요걸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보죠. 뭐 요걸 잠깐 돌려보면요. 잠시만요. 요 fname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를 잠깐 열어서 잠시만요. 여기 지금 요 CSV를 이렇게 열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지워졌는데,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이제 요거는 이제 제 드랍박스에 있는 데이터고요. 네. 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펍캠. 네. 여기에는 이렇게 스마일스와 오실레이터 스트렝스, 호모르모 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읽어 드리고요. 네. 그래서 자, 여기 스마일스와 호모르모 갭으로부터 요 이제 호모르모 몰 타입 변수와 호모르모 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만들어냈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요 호모루모 데이터라고 하는 요 리스트 안에 지금 약 10만 개의 몰 타입 변수와 호모루모 갭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 개수를 체크를 해보면은 데이터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지금 99,999개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 각 엣지, 각 공유 결합에 대해서 노드 속성, 그러니까 이제 아톰에 대해서 노드 속성, 공유 결합에 대해서는 이제 결합 속성, 이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할 건데요. use pose, 그러니까 3D 구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번에는 3D 구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use pose 부분이 true가 되고요. 네, true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이 계산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느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포즈를 지금 여기에서는 포즈가 계산이 됐습니다. 포즈 부분을 보면은 이제 분자에 지금 여기 이제 엣지 인덱스, 노드 속성, 엣지 속성, 그 다음에 분자의 3D 포지션. 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지? 네. 네, 난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use pose equal true로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디폴트는 지금 false로 돼 있죠. false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use pose 부분을 내가 이제 true로 주면은 이제 실제로 포지션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3D 포지션을. 자,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원자의 3D 구조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allchem.embed 모레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예시 코드를 여기에다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M이라고 하는 모레큘을 chem.mol from smiles. 자, C1, CC, CC, C1.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벤젠이 됩니다. 그죠? 네, 벤진. 벤젠? 벤젠 말고 우리가 대문자로 합시다. C1, CC, CC, C1. 이거 대문자로 하면은 얘는 사이클로헥세인이 되죠. 이렇게 펍캠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얘를 스마이스로 하면은 자, 사이클로헥세인이 됩니다. 그죠? 네, 사이클로헥세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게 있죠? 3D가 보트 폼과 체어 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에다가 chem.add ha고 얘를 이제 m2 이렇게 하면은 자, 요 m2는 이제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몰레큘이 얘는 이제 그 수소가 붙은 사이클로헥세인인데요. 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SDF 파일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chem.mol to mol block. 네. mol to mol block을 하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네. 좀 예쁘게 프린트 문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집어.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C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둘. 그러니까 탄소 6개, 수소 12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로헥세인의 개수가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이클로헥세인의 지오메트리가 3차원 좌표를 보면은 G축 값이 모두 0이다. 즉 이제 분자가 XY 평면에 존재하고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 구조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냥 평면에 이렇게 짜부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세이브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3차원 구조 좌표를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임베드 몰레큘 이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베드 몰레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올캠 embed molecule M2.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얘가 돌아가고 나면은 자, 제대로 돌아갔으면은 제대로 3차원 구조가 생성이 되면은 0이 리턴되게 돼 있습니다. 0. M2 그 자체가 들어가서 3차원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몰블럭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프린트를 하면요. 네. 자, 이번에는 여기 XYZ 코디네이트이 다 바뀌었죠. 그죠? 네, XYZ 코디네이트이 바뀌었습니다. XYZ 코디네이트이 바뀌었고 얘네들은 이제 제대로 3차원 구조가 생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잠시만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더라? 네. 저도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draw molecule 이렇게 말고 여기에서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잠시만요. Working with 3D. 지금은 네, 지금 금방 찾으려니까 네, 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단위는 전부 다 옹스트롬입니다. X 좌표, Y 좌표, G 좌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체어 폼, 가장 에너지가 낮은 체어 폼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제 2D에서 그죠? 2D 구조식과 얘가 3차원이 됐을 때, 분자가 3차원이 됐을 때의 구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3차원 구조를 생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분자들을 하나씩 변환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변환을 시킬 건데요. 자. 지금 얘가 왜? 자. 자, 여기를 일단은 제가 여기를 F9 지금 원래는 지금 여기 파일을 제가 아까 연습하느라고 일단은 받아 놓은 건데요. 제가 얘를 일단 지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있던 파일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하듯이 convert mol to graph 지금 불러온 10만 개의 분자들을 전부 다 이제 3D 구조를 생성을 해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세이브를 하도록 한번 시켜봅시다. 하도록 한번 시켜보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코드가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이제 파일이 있으면은 생성하지 말고 이제 로드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직접 3D 코디네이트를 다 만들라고 시켰는데 초당 약 100개 정도, 100개 미만의 몰레큘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하나에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10만 개니까 10만 초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1분에 60초. 그래서 하여튼 여기 대략 에스티메이션이 나오죠. 지금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D 구조, 10만 개 분자의 3D 구조를 근사적으로 얻어내는 데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이걸 돌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스톱을 하고요. 네. 제가 미리 돌려놓은 거를 일단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돌려서 세이브 해놓은 데이터가 여기 이제 zip 파일로 이렇게 세이브 해놓은 게 요 드롭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네, 드롭박스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롭박스에 들어 있는 거를 불러올 때는 이런 방식 URL live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URL live.request.url retrieve라고 하면은 여기 그 URL에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을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가진 파일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돌리면요. 네, 잠시만요. 요거는 자, 여기를 돌리면은 자, 얘가 먼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얘는 이제 드롭박스에서 여기 more and homorumo data list with position.dat.gzip 요 압축된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로컬에다가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드롭박스에서 제가 쉐어해 놓은 요 파일을 여기로 이제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를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면은 요게 이제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여기 지금 계속 돌아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면 여기 지금 세이브가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요게 이제 다운이 받아지고 있는 겁니다. 파일이 지금 100메가인데 한 200메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개 분자의 3차원 구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좀 됩니다. 파일 사이즈가 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모루모 위드 포지션, 요건 이제 SDF 파일, 요건 이제 SDF 파일도 일단은 다운을 받도록 지금 일단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이 다 받아지고 나면은 여기 이제 joblive.load라고 하는 데에서 데이터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호모루모 아까 뭐였죠? 네. 호모루모 리스트.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리스트를 그러니까 요 파일에는 지금 몰 타입 변수들이 10만 개가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3차원 구조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joblive.load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문을 돌아가지고 계산이 쭉 되고 나서 하나씩 계산이 다 되면은 그 계산 데이터를 이제 여기 데이터 리스트라는 데다가 이렇게 append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append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가 이제 그래프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토치 지오메트릭의
자, 그럼 한 줄씩 한번 살펴보죠. 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3D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래프 형태로 얘를 바꿨습니다. 그래프 형태로.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가 여기 리절트 안에 있는 거죠. 네. 리절트 안에 있고 그래서 토치 지오메트릭의 데이터 변수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드 어트리뷰트가 이거고 엣지 인덱스, 엣지 어트리뷰트, 엣지 웨이트, 그다음에 포지션, 그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y값. 이렇게 이제 변수 데이터 변수로 변환을 해 줍니다. 데이터 변수로 변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변환된 거를 여기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빈 리스트에다가 이제 다 채워 넣는 거죠. 다 채워 넣고 얘를 이제 10만 개를 쭉 돌리게 됩니다. 10만 개를 쭉 돌리게 되고 다 하고 나면은 세이브를 할 때 세이브하는 방법이 이제 joblive.dump 덤프가 이제 이렇게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이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이브할 요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가 있고 이거를 이 파일 네임 여기에서 f 네임을 내가 여기 정의를 했죠. 그죠? 요 파일 이름으로 세이브를 하라는 거고요. 없으면은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미리 다 돌린 거를 일단 로드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joblive.load를 하고 파일 이름을 써주면은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여기로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 리스트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데이터 리스트를 한번 보면요. 네, print 데이터 리스트. 얘는 이제 리스트죠, 리스트. 지금 이제 내용물이 너무 많다고 하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99,70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거를 찍어보면은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데이터, 그러니까 토치 지오메트릭의 그래프 형태의 변수가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차원 구조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우리가 일단 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치 지오메트릭에서 이제 데이터 로더를 가져오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리스트를 셔플링 한번 해주고요. 랜덤하게 막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를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애들을 이제 데이터 로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로더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로더를 디파인 할 때는 배치 사이즈가 얼마고 이제 셔플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정의해 준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트레인 로더 트레이닝 셋에는 몇 개가 있느냐 79,700개가 있고 테스트 셋에는 15,000개가 있고 밸리데이션 셋에는 약 5,000개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리스트의 첫 번째 있는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에는 이제 y 값도 정의돼 있고 엣지 웨이트도 정의돼 있고 x도 정의돼 있고 포지션도 정의돼 있고 엣지 어트리뷰트, 엣지 인덱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들이 정의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피처는 35개.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노드 각 노드의 이제 노드 피처 벡터가 이제 35차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F 개수는 이제 20F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에 했듯이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찍기 위한 이제 함수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입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뭔지 잠깐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자,
딥러닝에서 우리가 지금 그 전까지는 그래프,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데이터들은 그냥 이제 3차원의 점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점으로. 우리가 어떤 특히나 이제 3D 공간에서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점이 특정 패턴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으면은 사람은 딱 눈으로 봤을 때 아, 요게 머그컵이다. 점이 이렇게 3차원에 분포돼 있으면 얘는 테이블이다. 얘는 자동차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분포했을 때 뭐 비행기의 날개, 몸통, 꼬리, 탁자의 이제 윗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파트 세그먼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semantic segmentation 그러니까 각각 분리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전체 공간을 내가 이렇게 이제 3차원의 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걔네들을 이제 뭐 여기는 책상이고 여기는 의자고 여기는 뭐 책장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D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가 사람 얼굴이다.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사람 얼굴 특히나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얼굴 있는 부분 이렇게 네모 박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그러니까 뭐 iOS든 안드로이드든 전부 다 내부적으로는 뉴럴넷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사람 얼굴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하도록 지금 학습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상에서도 어떤 점으로 표현된 3차원 점, 그러니까 그림은 2차원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걔를 이제 3차원으로 그냥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점인데 그 3차원 점의 분포에서 어느 부분이 모서리고 뭐 어느 부분이 다리고 어느 부분이 등받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3차원 물체를 3차원의 점의 집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예측을 수행을 하거나 뭐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토치 지오메트릭에서도 포인트 클라우드 뉴럴넷 오퍼레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이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분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3차원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객체이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위에 이제 포인트 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여기 있는 포인트 넷 콤브와 여기 밑에 있는 요 X 콤브, 다이내믹 엣지 콤브, 그래브 넷 콤브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룰 수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기 있는 이제 X 콤보 레이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X 콤보 레이어는 자, 여기 forward에 가면은요. forward 함수에서 즉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주는 게 forward 함수에서 실제 계산이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forward 함수를 보면은 X 노드 피처랑 포지션 3차원 포지션 3차원의 위치 그 두 가지 정보를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콤브 레이어는 엣지 정보를 쓰지 않고 엣지 정보는 쓰지 않고 3차원 정보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volution operation on chi transformed point from point CNN, convolution on X transformed point. 네. 요 논문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는 노드 피처와 3차원 좌표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 X콤브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요 X콤보를 요 이제 X콤보 층은 노드 피처와 원자의 이제 노드의 포지션 정보만 학습한다는 점. 그래서 자 X콤보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면요. 자 클래스를 제가 이제 myX콤보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토치 geometric.nn에서 지난 시간에는 GCM 콤보를 여기서 가져왔었는데 GCM 말고 이번에는 X콤보 레이어를 일단 임포트를 해가지고 옵니다. X콤보 레이어를 임포트 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니셜라이즈 시키죠. 자, 인풋 채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35채널, 그죠? 우리가 만든 각 노드가 35채널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드 피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웃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뭐 히든 레이어라고도 볼 수 있죠. 히든 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얘가 필요로 하는 걸 보면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보시면서 배울 게 여기 이제 이런 문서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를 이제 갖다 쓸 때에는 뭐를 유의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제 인 채널 땡땡하고 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수로 되어 있는 요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웃 채널 정수로 되어 있는 요 아웃 채널즈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디멘전에 해당하는 정수가 필요한데 포인트 클라우드 디멘저널리티 그러니까 좌표의 차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좌표가 우리가 보통 이제 3차원에서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4차원, 5차원이 돼도 뭐 가능은 합니다. 그죠?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좌표의 차원. 근데 우리는 3차원을 다루니까 일단은 3이라고 여기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이제 커널 사이즈를 여기에 정수로 주어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옵셔널 하다고 돼 있죠. 옵셔널. 히든 채널 사이즈, 다일레이션, 뭐 바이어스, 넘버 오브 워커스. 자,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옵셔널 한 것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옵셔널 하다는 거는 내가 정의를 안 해주면은 요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dim은 이제 인풋 그러니까 포지션의 차원인 거죠. 포지션의 차원. 우리가 3차원 물체를 정의하면 3이 되는 거고 이제 4차원 물체를 정의하면 4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dim이 되는 거죠. 그죠? 네. dim equal 3.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 equal 3.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거 지웠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X콤보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dim이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요. 네. 뭐 안 써주셔도 안 써주면은 여기 정의되어 있는 요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콤보를 일단은 첫 번째 층은 인풋이 35채널, 아웃풋은 제가 임의로 70채널, 뭐 70채널 아니면 이제 나중에 정의해 주는 대로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 이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아웃풋에서 그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이제 절반으로 줄여주는 요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 하나로 줄어드는 요 채널, 요 레이어를 하나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forward 계산을 할 때는 자, data.x 그 다음에 data.pose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배치를 받아오는 거죠. 배치를 하나 받아와서 forward를 돌릴 때 보면은 여기 이제 x와 포지션 두 개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배치에서의 그 노드 피처와 포지션 피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나온 x를 다시 이제 갤루에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난리니어하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x를 다시 두 번째 콤보층에 넣고 포지션 넣고요. 그래서 다시 얘가 이제 새로 x가 변형되죠. 그럼 x 변형된 x를 다시 이렇게 난리니어 층에다가 집어넣고 세 번째 x에다가 또 집어넣고요. 여기에다 포지션 집어넣고 난리니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글로벌 민풀 전체 노드에 대해서 평균값을 취한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리니어 층을 통과시키면은 뭐 이제 디폴트라면은 70차원에서 35차원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난리니어층 한번 액티베이션 하면서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제 1차원으로 줄여준 이런 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모델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정의하는데요. 인 채널 35. 요거는 이제 35는 우리가 아까 만든 노드 피처가 35차원이니까 이제 35로 정의가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아웃 채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정해준 히든 레이어의 채널입니다. 채널 개수입니다. 디폴트 70인데 제가 여기서 60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60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층이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을 가지고 있죠. 네. 5개 층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X컴붓 3개를 쌓은 모델이 파라미터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약 18,05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까지는 그 스케줄러,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컨스턴트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할 때 LR 이퀄 얼마 이렇게 딱 컨스턴트하게 줬습니다. 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각 스텝에서 파라미터가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파라미터가 바뀌는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기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컨스턴트로 줬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학습을 많이 하다가 파라미터가 많이 바뀌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률이 작아지는 편이 많이 좀 더 이제 학습이 잘 될 거라는 걸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모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확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처음에는 좀 이제 하나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많이 바뀌게 되죠, 파라미터가. 근데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학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또 너무 이제 바뀌는 것보다는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튜닝을 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 식으로 바뀌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최적의 포인트 여기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너무 조금씩 움직이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 스텝 수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률, 변화량이 너무 크면은 이제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옵티멀한 포인트 근처에 가면은 얘가 이제 확 바뀌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움직이다가 얘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 싶으면은 조금씩만 변화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닝 레이트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바뀌도록 하는 모듈을 우리가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여러 가지 스케줄러들이 이미 이제 파이토치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토치 닷 옵팀 밑에 보면은
여기 how to adjust learning r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earning rate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러들이 미리 정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텝 LR이라고 하는 거고요. 스텝 LR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스텝으로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텝 L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스텝만큼 학습한 다음에 정해진 배율만큼 학습률을 줄여줍니다. 러닝 레이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reduce on plateau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plateau라고 하는 거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러가 내려가다가 에러가 더 이상 안 내려갈 때 몇 스텝이 지나도 에러가 안 내려가면은 이제 러닝 레이스를 한번 딱 줄여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텝 에러를 써볼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torch.optim.lr 스케줄러 밑에서 요 이제 스텝 LR이라는 거를 우리가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텝 LR에다가 일단 옵티마이저를 집어넣어 주고요. 요 아담으로 정의된 요 옵티마이저를 집어넣어 주고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몇 번 돌았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10번 10에폭 학습 이후에 0.5 LR을 학습 러닝 레이스를 0.5에 줄인다. 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케줄러를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 자, 일단 테스트 펑션은 그냥 하고요. 테스트 펑션은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똑같고 트레인 펑션에서 딱 요 부분이 바뀝니다. 이제 모델.점 트레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로스 계산하고 로스.점 백워드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옵티마이저.점 스텝 여기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다시 제로로 만들고 그러니까 한 에폭 돌고 나면은 여기 스케줄러.점 스텝 여기에서 러닝 레이스를 이제 바꿔줍니다. 러닝 레이스를 바꿔야 되면은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만큼이 한 에폭 그죠? 한 에폭 도는 거잖아요. 그죠? 한 에폭 끌고 끝나고 나면은 여기 스케줄러.점 스텝이라는 요 한 줄을 집어넣어 주면은 러닝 웨이트이 알아서 다이내믹하게 학습하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학습시켜보는 코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학습을 누르면은 이제 학습이 되죠. 처음에 로스가 20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떨어질 겁니다. 학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될 동안 잠깐 쉬었다가 한 계속 하죠. 그럼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